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윈도우 윈32 API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든 간단한 예제를 이제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습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창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박스가 하나 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키를 누르면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D키를 누르고 있는데도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키를 누르면 S키를 누르면 아래로 가는데 이 역시도 가장 아래까지 가면은 더 이상 이제 이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키를 누르면 우측으로 가고 이제 우측으로 계속 눌러도 이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위키를 눌러도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좀 치워두고요. 네, 이걸 다시 호출해서 이걸 치워두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어,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이 wwin 메인에 들어오게 되는데 주요 이제 볼 코드는 일단은 이 코드 이렇게 HDC라는 화면용 이제 HDC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화면을 그리는 객체 화면을 그릴 수 있는 객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그릴 수 있고 이 HDC를 뭔가 그리려고 할 때 이 HDC 객체를 넘겨줌으로써 이 화면에다가 이제 그려라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도화지 같은 건데 이걸 이제 getDC라는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윈도우 핸들러를 넣어서 HDC를 생성을 하는데 이 윈도우 핸들러는 제가 생성한 전역 변수고 이 HDC 역시 전역 변수입니다. 즉 이 윈도우 핸들러가 생성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핸들러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은 아래서 init 잠시만 윈도우고 여기 있다. 윈도우 핸들러. 즉 여기서 이제 크리트 윈도우에서 이렇게 핸들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핸들러 객체 자체가 전역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윈도우 핸들러가 init 인스턴스 함수에서 생성되는 이 윈도우 핸들러가 이제 전역 변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이렇게 돼서 전역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HDC를 사용할 때 getDC 안에 이제 핸들러를 넣어줘서 이 윈도우 핸들러에 해당하는 이제 DC를 여기에다가 이제 반환을 해서 이 화면용 HDC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에서 이제 스위치문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내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그림을 이 HDC를 통해서 전역 변수인 HDC를 통해서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역 변수를 먼저 몇 개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핸들러고 그다음에 HDC입니다. 이게 도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윈도우 핸들러가 이제 뭐랄까 이 화면에 뭔가 그리는 작업을 요청을 해야 될 때 즉 이제 커널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쪽에 뭔가 요청을 해야 될 때 필요한 핸들러고요. 그리고 이제 HDC 도화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렉트라는 구조체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입니다. 즉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각형의 좌표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즉 사각형을 하나 그릴 때 필요한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의 사각형을 그리는데 필요한 값들을 한 번에 저장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는 곧 이 사각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사각형이 100만큼 떨어져 있고 100만큼 떨어져 있고 100만큼 떨어진 이 지점 그리고 150만큼 떨어진 150만큼 떨어진 여기서 150 여기서 150 해서 이 지점에 이제 각각 대각선을 그어서 정사각형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이걸 이제 플레이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 윈도우는 생성된 현재 윈도우의 크기를 이 렉트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크기가 이렇게 좌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값을 이제 윈도우의 크기 값을 가진 윈도우 전역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를 나타내는 전역 변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메인 메시지 루프를 살짝 이제 커스텀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메인이 실행되고 이제 여기까지 쭉쭉 실행돼서 이 while 문에서 계속해서 루프로 돌게 됩니다. 일단 여기가 true죠. 얘가 true고 얘가
계속 true이기 때문에 while문은 일단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while문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변수가 언제 펄스가 되냐 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즉 vm destroyed가 호출될 때 콜백 함수인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받은 메시지가 윈도우를 종료하라는 윈도우 메시지 디스트로이 메시지일 때 gloop를 펄스로 바꾸고 그 메시지를 호출함으로써 화면을 내리고 이걸 펄스로 바꿈으로써 while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던 while문이 이제 여기가 펄스가 됩니다. 여기가 펄스가 돼서 이 while문을 끝나서 리턴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제 메인이 실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계속 멈춰 있겠죠. 자, 한번 돌려보면은 일단 이게 초기화 작업들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while로 올라와서 이제 화면이 떴어요. 이렇게 화면이 떴고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계속 무한 루프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루프입니다 그냥. 해가지고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계속 무한 루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계속 무한 루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한 루프고 이제 이 안에서 계속 메시지를 이제 수신할 때마다 이제 돌게 되는데 이 핑 메시지라는 게 원래는 get 메시지가 초기에 get 메시지였습니다. 이 get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함수 내부에서 스레드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원래는 get 메시지가 이 while 문 안에 들어가 있어서 get 메시지가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고 메시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그 메시지의 주소값을 받기 때문에 메시지에다 뭔가 작업을 해서 메시지 값을 변경을 시키고 메시지 객체에다 뭔가 채워 넣어서 메시지 객체를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true를 반환을 함으로써 while문을 한번 반복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메시지가 들어올 때까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 함수 내부에서 이제 계속 스레드를 잡고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일단 while문이 계속 돕니다. while문이 계속 돌고 gloop가 지금 true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while문은 계속 돕니다. 계속 돌고 이제 핑 메시지가 뭐냐면은 핑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서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펄스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펄스를 반환하고 메시지가 있을 때만 true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다, 즉 이벤트가 없을 때는 else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가 없는 타임을 윈도우의 데드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드 타임에서 저희는 게임을 실제 구현되는 게임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 트랜슬레이션 메시지와 디스패치 메시지를 통해서 윈도우 프로시저가 호출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뭔가 작업이 일어나겠지만 이벤트가 들어올 때 작업이 일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건 이 else 즉 메시지가 없는 이벤트가 없는 데드 타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 타임일 경우에 이제 유지되는 어떤 코드들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몬스터들이 움직이고 캐릭터가 뭐 그대로 있고 캐릭터와 몬스터가 부딪히면은 그냥 뭐 캐릭터의 HP가 깎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특정 이벤트 없이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몬스터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의 데드 타임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다 작업을 구현을 하게 되고요. 해서 else 부분에다가 작업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핑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흐름을 잡고 있지 않는다. 메시지가 들어올 때만 메시지 객체의 포인터를 전달받기 때문에 원본을 변경을 하고 이 함수들이 호출되지만 메시지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펄스를 반환을 하게 되면서 while문이 계속 돌고 while 계속 돌면서 이게 펄스니까 else로고 이런 식으로 while문이 계속 돌면서 이제 이쪽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메시지가 없는 데드타임일 경우 실제 게임을 이곳에서 구현한다. 즉 여기 else일 때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데드타임은 이벤트가 없을 때 여기 핑 메시지는 계속해서 펄스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 있는 코드 구문이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드 타임을 이용해서 게임을 구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현재 동작하는 게임이 실행된다. 계속해서 게임이 실행되는 거죠. 어쨌든 이벤트가 있을 때 들어올 때까지 멈춰 있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있든 없든지 간에 게임은 계속해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데드 타임을 이용한 이곳에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벤트를 처리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레드를 계속 메시지 큐에 잡아놓음으로써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와 더해서 메시지가 없을 때도 계속 실행돼야 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자체가 메시지 루프인데, 메시지를 관리하는 루프인데, 이 픽 메시지, 겟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흐름을 잡아놓음으로써 게임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벤트가 들어올 때만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뭔가 동작이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게임이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 메시지를 이용을 함으로써 이 안에서 흐름을 잡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펄스를 반환을 하면서 데드 타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픽 메시지 함수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루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돌면서 이 else 쪽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이제 게임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다가 static count라는 정적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적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정적 변수가 최초 1회만 카운트로 초기화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증가를 시키죠. 근데 이제 카운트가 만과 같을 때만 이쪽으로 와서 런을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런을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런으로 가보면은 이건 제가 만든 함수입니다. 어쨌든 이 else 부분에다가 이제 어디 있어? else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드 코딩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run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run 함수에 이제 이런 코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운트가 많이 됐을 때, 즉 while 반복문이 else를 연속적으로든 뭐 비연속적으로든 10,000번 탔을 때만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이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get async key state라는 값이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D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끝인지 아닌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끝이 아니라면은 이제 right를 1 증가시키고 left를 1 증가시킨다. 즉 점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지고 이 네모가 이쪽으로 하나 이동하는 것을 구현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10,000번에 한 번씩 들어오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눌렀을 때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get async state 함수에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정해줬고요. 이게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런 코드들을 실행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에서 하나 뭔가 골라졌다. 그러면 이제 rectangle 함수를 통해서 네모를 다시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왔을 때 이제 네모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DC 락탱글에는 HDC 객체 전역 변수 객체를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왼쪽과 플레이어의 오른쪽, 즉 네모난 사각형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각각 전달해 주면서 네모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run 함수가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이것들이 1씩 증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눌린 키에 따라서 키가 눌렸으면은 run 함수가 실행될 때 이제 키가 눌렸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렉탱글까지 그려지면서 이동한 렉탱글을 다시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 RC 이 렉트를 이용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역 변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핸들러를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윈도우 adjust window rect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윈도우 오버랩드 윈도우를 생성을 하면은 창이 총 크기가 얼마냐,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일단 렉트가 초기화가 됐습니다. 렉트가 각각 초기화가 되고, 한 번 더 넘겨보면은 렉트는 이렇게 레프트 0, 탑 0, 라이트 바텀 이렇게 800, 600 된 걸 볼 수가 있죠. 800, 600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800, 600 이렇게 크기를 생성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사각형 하나를 크기를 줘가지고 생성을 한 건데, 좌표를 통해서 생성을 한 거죠. 0 by 0이면은 시작점은 최상단
있고 최상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800과 600을 통해서 이제 그 대각선 점을 이어줘서 이만큼의 크기의 사각형을 이제 그리겠다고 한 건데 adjust window rect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F10으로 실행이 되면은 이제 이 RC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레프트가 아까는 처음에는 00, 800, 800이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이 함수가 한번 실행이 되고 나서 값을 확인을 해보니까 레프트는 마이너스 8, 탑은 마이너스 31, 라이트는 808, 바텀은 60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윈도우 창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툴바와 메뉴바를 전부 제외한 그 제외한 영역 자체만 이제 800과 600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메뉴바와 툴바들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는 이 크기가 있어야 이 크기를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클라이언트 영역이 800 by 600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adjust window rect라는 함수로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를 바탕으로 일단은 이 RC 값을 get 윈도우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run 함수에서 이걸 비교하는 코드를 볼 수 있었는데 run 함수에서 이제 player right가 아니라 이 g right 값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플레이어의 right가 g right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만 이걸 코드를 돌리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벽을 만날 텐데 그 벽이 G 윈도우의 right 값입니다. 그래서 right 값보다 작을 때만 이 값을 1 증가시키고 만약에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시켜버리면 이 오른쪽 벽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작을 때만 증가시키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D를 눌렀을 때 벽에 걸릴 수 있었던 거고요. A 왼쪽으로 갈 때, 위로 갈 때, 아래로 갈 때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값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이 RC 값을 전역 변수인 G 윈도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된 거고요. 값을 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구해진 크기를 바탕으로 set window forc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핸들러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의 사이즈를 가진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 핸들러를 하나 보내주고요. 그리고 탑 머스트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항상 생성되는 창은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최상단에 이제 생기도록 하는 값입니다. 값. 이거 타입 디파인 돼 있는 거고요. 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숫자 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핸들러로 타입 변화는 뭐 마이너스 1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위에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00은 시작되는 시작점, 즉 00, 800, 600 사이즈의 사각형이 100 by 100의 시작 지점을 가지는 곳을 모서리로 해가지고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이즈인데 right 마이너스 left를 한 이유는 자 여기서 이제 808이죠. 808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8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플러스 8이 되고 해서 808 더하기 8이 돼서 816의 크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가 816이라는 겁니다. 즉 사이즈가 816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레프트가 마이너스 8이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8만큼 더 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 라이트는 800으로 지정을 했는데 8만큼 더 가 있다고 한 거니까 이 모두를 더한 816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816을 넣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800이라는 가로 크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이라는 가로 크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양쪽 사이드에 뭔가 뭐 메뉴바나 툴바 그리고 이런 뭐랄까 테두리까지 이제 포함한 값이 이제 816인 거고요. 816을 얻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준 겁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808 플러스 이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길이 역시 똑같은 원리로 608 마이너스 31이죠. 그러면은 608 플러스 3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639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816, 여기는 639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서 639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서 816 곱하기 639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816 곱하기 639 사이즈의 사각형 윈도우 창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클라이언트 영역은 800 by 600이 될 수 있겠죠. 양쪽 테두리 다 빼고 위에 뭐 툴바 빼고 뭐 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 노무브하고
노제트 오더 이거는 뭐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를 바꾸면 굉장히 사이즈가 길어지고 막 좀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의미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게 들어가 보면 타입 디파인 정수 타입 디파인 돼 있는데 노무브하고 노제트 오더 보면은 그냥 2, 4입니다. 2, 4라서 왜 계속 여기를 다시 근데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그냥 이제 이 값이 얘는 4고 얘는 2입니다. 그래서 이 4를 5하로 더하면은 6이 되기 때문에 뭐 6이라는 정수값을 넣어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100이라는 값도 이렇게 뭐 생성이 되네요. 뭐 여기다가 10 아까 6이었는데 10이라는 값을 넣으면은 10이라는 것도 똑같이 되고요. 그다음에 19 네, 뭐 19 넣으면 이렇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19 넣으면 길어지는데 또 이쪽으로 못 갑니다. 오른쪽으로 못 가고 이제 이쪽이 남는 유휴 공간이 돼 버렸죠. 유효하지 않은 공간이고요. 네, 이쪽으로 못 갑니다. 오른쪽으로 못 가고 뭐 이렇게 되네요. 네, 해가지고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가지는 윈도우를 하나 만든 거고요. 쇼 윈도우 한 다음에 업데이트 윈도우 하게 되면은 이제 보여지고 업데이트 윈도우 해서 최종적으로 윈도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윈도우가 그려지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또 설명을 안 드린 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런 함수에서는 끊임없이 런이 호출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 빼고는 데드 타임이고 이 함수가 끊임없이 호출되면서 get async key state라는 함수가 int 키 값을 받는데 이걸 참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키를 누르면 이쪽에 뭔가가 실행이 된다는 게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async get async key state 키의 상태 값이 D냐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눌렀을 때 D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D 눌렀냐 A 눌렀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상태 값을 반환을 해서 반환 값이 short네요. short면은 정수 값을 반환을 한다는 거고 std 콜 방식이니까 이것도 그거네요. 그 뭐냐 콜백 함수처럼 동작을 하겠네요. 콜백 함수처럼 동작을 하겠고 그런 비슷한 동기와 어싱크 함수가 보면은 어싱크가 영어로 보면 비동기인데 그러면 get 비동기 키 스테이트 키를 반납을 하는데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 D 상태 발생할 때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 그냥 쇼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없으면은 0을 반환하나 봐 하는 것 같은데 in 키 밸류가 y 보드 스테이트 키 스테이트 세팅하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키 받으면은 이제 콜백 함수처럼 이렇게 동작을 해서 A 키 각각 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쪽 벽도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다시 뭐 이렇게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아직 코드를 잘 몰라서 일단 만들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